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연탄을 사용해서 불을 때는 집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보일러가 대중화되어서 연탄을 쓰는 가정이 드물지만 과거에는 많은 가구들이 연탄을 이용해서 불을 떼어 난방을 했었죠. 1950년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나무에 불을 지펴 난방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당시 산림 황폐화 문제가 심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석탄이 보급되기 시작해 보일러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많은 가정에서 쓰는 난방 재료였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민의 아이콘이었죠. 당시 석유나 보일러는 연탄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도 했고 특히 오일 쇼크 시기에는 웬만큼 돈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었죠. 따라서 연탄을 쓰는 가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탄이 가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연탄하면 각종 사건 사고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탄 자체가 불을 떼며 연소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배출시키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론만 보면 연탄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건 힘들지만 당시 대부분의 가정이 부유하지는 않았고 특히 연탄을 쓰는 가구의 특성상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집, 생활 충격 등으로 온돌식 구들장이나 집 내부가 균열이 생긴 경우가 많았고 균열을 통해 연탄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더불어 난방을 하려면 문을 닫고 있어야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겹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오징어 게임에서 상우 역을 맡은 박혜수 배우가 당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기 전 투자 실패로 인한 많은 빚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살에 사용된 도구가 번개탄이었는데요. 번개탄도 연탄의 일종으로 그저 가정용 연탄을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극중상우는 번개탄을 이용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한국인들은 과거 연탄 때문에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 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네요. 몇몇 외국인들은 번개탄을 향초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 스트레스로 인한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탄 때문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더욱 발전해가는 보일러 때문에 연탄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갔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던 연탄이 해외의 몇몇 나라에서는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연료로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키르기스스탄에서 이 연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내륙 국가입니다. 인구 550만 명의 54개의 민족이 살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국토의 94%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반대로 물이 적은 자원 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게 물을 수출하면서 석유와 가스 자원을 들여오고 있죠. 그렇지만 충분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제로아닌 제로조선인들의 후손인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원래 러시아의 극동 지역인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스탈린 정권 시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면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죠. 대다수는 한국어식 한자 성씨를 유지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키르기스스탄에 잘 정착하여 고려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내륙 국가답게 키르기스스탄은 매우 춥고 더운 날씨입니다. 추울 때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며 더울 때는 40도에 달하는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시피 키르기스스탄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전기나 가스 공급이 열악해 거의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방식을 대부분의 가정에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어느 정도 생산하긴 했지만 공급 체계가 미약해서 단전과 정전이 자주 일어나고 가스를 공급하는 인프라도 부족했죠. 따라서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키르기스스탄의 상황을 2007년 당시 건축회사 대표로 업무차 방문한 현재 연탄에너지 권태훈 대표도 목격했습니다. 당시 권 대표는 연탄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죠. 그가 방문한 키르기스스탄의 겨울은 영하 20도를 밑돌 정도로 추웠고 이렇게 추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난방을 하지 못하며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 광산에서 채취한 석탄 중 덩어리만 사용하고 가루는 버리는 식으로 석탄을 생산하는 것을 목격한 권 대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지는 석탄 가루로 연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권 대표는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계자에게 찾아가
버리는 석탄 가루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연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죠. 이후 권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며 이와 같은 일을 서서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다시금 2008년 겨울이 찾아왔고 동시에 권 대표는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계자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연탄과 관련된 장비를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9년 1월 권 대표는 한국에서 연탄 100장과 연탄 보일러, 난로를 비행기에 싣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날아가 정부 관계자 앞에서 연탄 난로와 연탄 보일러를 직접 시연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처럼 연기가 많이 나지 않고 한번 불을 지피면 석탄에 비해 오래가는 모습을 본 키르기스스탄 관계자는 당장 사업을 시작하자고 말했죠.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연탄 사업을 위해 한국에 돌아온 권 대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버려지는 석탄 가루로는 연탄을 만들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탄은 무연탄이기 때문에 연기가 별로 나지도 않고 연탄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지만 키르기스스탄의 석탄은 유연탄이기 때문에 연기도 많이 나고 연탄 모양으로 만들어도 타고나면 재가 뭉쳐지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광해관리공단에서 유연탄으로 연탄을 만든다는 소식을 권 대표는 듣게 되었습니다. 공단을 찾아갔더니 몽골의 공장에서 연탄을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공단 관계자와 몽골에서 연탄 생산 과정을 보게 된 권 대표는 당장 키르기스스탄으로 달려가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해 연소되고 나서도 재가 부서지지 않는 유연탄 기반 연탄을 만들었습니다. 모양도 한국의 연탄과 똑같은 22공탄이었죠. 이후 사업은 나름 순탄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이 당시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한국의 광해공단이 참여하고 연탄 기술지도 계약하자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해 4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요 정부 인사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새로 들어선 과도 정부는 과거 대통령 및 친인척이 관련된 모든 회사를 몰수했죠. 기계를 기다리며 한창 사업 준비를 하던 권 대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이 권 대표의 회사인 연탄에너지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회사는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계획했던 국가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권 대표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 투자자를 찾아 회사를 다시 꾸렸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박차를 가했죠. 그러나 권 대표가 만든 연탄은 키르기스스탄 주민에겐 생소한 제품이었죠. 사용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직원들이 일일이 번개탄 불을 피워주며 설명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유연탄으로 만든 연탄을 위한 보일러, 난로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보일러의 입구는 옆에 있는데 유연탄이 무연탄에 비해 빨리 타고 항공연탄처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타지 못한다는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한국의 난로처럼 윗부분에 입구가 있으면 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연탄은행 설립으로 에너지 빈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밥상 공동체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탄에너지의 권 대표가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연탄 홍보에 나섰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부족해 대중화와 기반 시설 확충이 더뎠기 때문이죠. 이에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연탄은행 해외 1호점을 내고 키르기스스탄 저소득층과 고려인 가정에 전달할 연탄 10만 장,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민간 교류 협력 차원에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보육원을 설립하고 운영비도 지원했죠.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연탄은 한국 돈으로 한 개에 250원 정도인데 한 해 키르기스스탄에서 팔리는 연탄에너지의 연탄량은 100만 개에 다다른다고 하죠. 또한 현지에서 연탄의 유용성에 대한 홍보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이 키르기스스탄 제1원조국이라는 인식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키르기스스탄의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연탄은행 설립 문의가 빗발치게 되었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서는 서서히 잊혀져 가던 연탄이 키르기스스탄에게 전해져 새로운 난방원료로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오르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가난한 시절 연탄이 우리 가족들을 따뜻한 방 안에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것처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